혼자 떠난 62세 은퇴 교사, 장례식에서 드러난 가슴 아픈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들어 우리 주변에서 은퇴 후 삶이라는 키워드가 점점 더 많이 들리죠. 사실 그동안 일만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분들에게는 정년 혹은 퇴직 이후의 시간이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일할 때는 어휴, 언제쯤 퇴직해서 쉬나 하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하고 막막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 막막함이 때로는 생활 리듬을 무너뜨리고 결국 외롭고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세 은퇴 교사였습니다. 한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에 몸담으며 살아온 분이셨죠.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는 주변 사람들과 급격히 연락이 끊기고 홀로 조용히 생을 마감하셨다고 해요. 장례식이 열리기 전까지 아무도 그분의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니 얼마나 쓸쓸하고 가슴 아픈 일인지. 이 이야기는 비단 그 교사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사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그리고 여러 실제 사례들을 곁들여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혹시 지금 나도 내일 당장 은퇴해 버리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1. 외로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사실 은퇴 후에 제일 먼저 마주치는 감정은 해방감이 아니라 외로움일 때가 많아요. 아이고 출근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다 하고 잠깐은 들뜰 수 있지만 일이라는 것이 꽤나 큰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해 주잖아요. 회사든 학교든 공공기관이든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웃고 떠들고 때론 갈등도 겪으면서 매일을 살아왔는데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죠. 이 62세 교사분도 처음에는 이제야 좀 쉬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회와의 단절을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다들 자신의 삶을 살기 바쁘고 학교를 떠난 뒤에는 선생님도 후배 교사들도 가끔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좀처럼 이어지지 않잖아요. 학생들도 졸업하면 연락이 끊기고 그래도 남아있는 가까운 지인들은 각자 일상이 있으니 번번이 모여서 수다 떨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교사분은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시간 속에서 점점 마음이 좁아지고 외로움이 쌓여갔다고 해요. 물론 가족이 있었다면 또 달랐을지도 모르겠지만 혼자 사시는 상황에서는 더욱 고립감이 심했을 겁니다. 사례 1회사와 함께 내 삶도 끝난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로 제가 아는 58세의 전직 대기업 과장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분도 한때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시면서 늘 바쁘게 지내셨죠. 회사가 전부였고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을 회사 사람들과 함께 보냈어요. 주말에도 회사 동호회 모임이 있다 보니 친구나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정년 연장이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조기 퇴직을 하게 되자 갑자기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느낌이 크게 들었다고 해요. 혹시나 싶어서 다시 취업이라도 하려고 열심히 알아봤지만 아직 일할 수 있다며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죠. 결국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인터넷만 뒤적이는 날이 잦아졌고 체력도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하고 자기 혐오까지 찾아왔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건 실제로 그분은 아주 성실하고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직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니 그 능력을 펼칠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죠. 2. 은퇴 후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단절을 맞게 되면 우선 의미 있는 일상을 다시 설계해야 해요. 그냥 무작정 오래 쉬자고 생각하면 한두 달은 버틸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도 흐트러지고요. 그렇다고 꼭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취미 활동을 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동네 사람들이랑 모여서 산책을 하든 내 일상을 구성하는 일정한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생기고, 아, 오늘도 난 이만큼 움직였다. 라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사례의 이 하루하루가 허무하던 찰나, 봉사로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두 번째 사례는 60세에 퇴직한 어느 공무원분 이야기인데, 이분은 너무 바쁘게 살아오신 탓에 퇴직 후에 이제 마음껏 쉬겠다며 하염없이 TV만 보면서 첫 달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하는 허무감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그때 친구가 권한 게 바로 지역 봉사센터 활동이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봉사가 아니라 주 23회 정도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거나 인근 복지관에 물품을 배달해주는 일 같은 간단한 업무였죠.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라는 기쁨이 생긴 거예요. 물론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친분도 쌓이니까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긴 거죠. 이분은 봉사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라며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은퇴 준비라 하면 가장 먼저 얼마나 모아둬야 할까? 라는 돈 문제를 떠올리게 되죠. 당연히 재정적 기반이 튼튼해야 마음 편히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충분해도 혼자 지내며 우울에 빠질 수 있고, 반대로 돈이 좀 부족해도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직장을 떠나면 본의 아니게 인간관계가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친하다고 믿었던 동료들도 점점 멀어지고, 가족과도 어쩌다 몇 마디 나누다 보면 그나마도 적막감이 늘어나기 십상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취미나 모임, 지역 사회활동 등을 통해서 교류의 장을 넓혀 놓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례 3. 동창 모임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았어요. 마지막 사례는 62세가 넘어가는 시점에 은퇴하신 어느 자영업자분입니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셨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결국 가게를 정리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며칠 동안 방에만 누워서 시간을 때우던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고등학교 동창 모임 공지가 눈에 띄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망설였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가면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나가보니까 비슷한 또래들이라 고민도 비슷하고 웃고 떠드는 이야깃거리도 넘쳐났다고 해요. 그렇게 만나면서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과는 주기적으로 등산이나 탁구 같은 소소한 활동을 함께 하게 됐고요. 덕분에 폐업 후 우울했던 기분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훨씬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돈 1원도 안 드는 만남이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줄 몰랐어. 라는 거였거든요. 식당 운영 시절에는 수익 문제나 가게 운영에만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정작 친구들이나 지인들과는 거의 교류하지 못했었대요. 이제야 늦게나마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죠. 4. 우리의 삶은 은퇴가 끝이 아니다. 위 사례들을 보면 느껴지시죠? 은퇴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무대라는 겁니다. 꼭 재취업을 하거나 큰 프로젝트를 실행해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절한 활동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고립되고 우울에 빠질 수 있어요. 결국 어떻게든 움직여야 한다. 누군가와 만나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처음에 소개했던 62세 은퇴 교사분의 사연은 우리에게 정년이 오고 은퇴를 맞이하기 전에 미리미리 내 삶을 다각도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걸 절실히 일깨워 줍니다. 어찌 보면 퇴직 이후의 인생이 더 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도 하고 60세 안팎의 은퇴를 한다면 그 이후로도 최소 2030년은 살아야 하는데 그 시간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혹시 주변에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 후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소소한 인간관계나 관심 분야를 좀 더 넓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고 봉사활동으로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고요. 5. 나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 잡기. 아무리 바쁘지 않더라도 아침에는 일정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 시간을 맞추는 등 기본적인 루틴을 지키면 좋습니다. 하루 일과를 간단하게라도 계획해 두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어요. 취미나 봉사, 소소한 일거리라도 찾아보기. 꼭 수익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관심사와 맞는 활동을 찾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이 소중하거든요. 지인, 친구, 가족과 자주 연락하기. 단순히 밥 한번 먹자고 연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일상적인 안부를 주고받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래야 외로움을 덜 느끼고 스스로도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필수. 은퇴 후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외부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고 심적으로도 우울해지기 쉬워요.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맺은 말. 혼자 떠난 62세 은퇴 교사. 장례식에서 드러난 가슴 아픈 진실이라는 문장에 담긴 무게가 남다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이 과정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일하던 시절에는 어떻게든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소한 갈등도 생기고 또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많았겠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게 갑자기 멈춰버리니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진지하게 은퇴 후의 나를 그려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모색한다면 분명 외롭고 쓸쓸한 결말 대신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즐기는 행복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혹시나 무심코 놓치고 있던 인간관계나 취미생활, 건강관리 등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분명 미래의 나 자신이 그때 준비 잘해둬서 참 다행이다 하라며 고마워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고 또 지금 이 순간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공감과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의미 있고 풍요로운 인생 2막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